삶이 하나의 놀이라면, 이것이 그 놀이의 규칙이다. 당신에게는 육체가 주어질 것이다. 좋든 싫든 당신은 그 육체를 이번 생 동안은 갖고 다닐 것이다. 당신은 삶이라는 학교에 등록할 것이다. 수업 시간이 하루 24시간인 학교. 당신은 그 수업을 좋아할 수도 있고 쓸모없거나 어리석은 것이라고 여길 수도 있다. 하지만 충분히 배우지 못하면 같은 수업이 반복될 것이다. 그런 후 다음 과정으로 나아갈 것이다. 당연히 살아있는 한 수업은 계속되리라. 당신은 경험을 통해 배우리라. 실패 없다. 오직 배움만이 있을 뿐. 실패한 경험은 성공한 경험만큼 똑같이 중요한 과정이므로 이곳보다 더 나은 그곳은 없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당신을 비추는 거울이다. 어떤 삶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는 전적으로 자신에게 달려 있다. 필요한 해답은 모두 자신 안에 있다. 그리고 태어나는 순간 당신은 이 모든 규칙을 잊을 것이다. 체리 카터 스코트입니다. 아주 명확한 것 같아요. 삶이 하나의 놀이다. 이렇게 놀이라고 생각하면 즐겁게 보내는 게 제일 좋잖아요. 시큰둥한 놀이, 별로입니다. 삶이 하나의 놀이라고 비유를 한다면 이 규칙이라는 게 생기죠. 첫 번째, 어떤 주자로 나갈 것인가? 바로 나의 육체입니다. 싫든 좋든 저는 그 육체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삶이라는 학교에 24시간 수업을 꼭 거쳐야 하고 이 수업을 좋아할 수도 있고 인생이라는 게 정말 쓸모없다, 부질없다, 미래가 없다 이럴 수가 있죠. 중요한 것은 그 무엇이든 간에 충분히 배우지 못하면 인생은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없는 것이죠. 내가 죽지 않는 한 이번 수업은 계속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게 더 현명할까요? 둘 다가 배움이라면 제가 조금 노력해서 그래도 즐길 수 있는 배움을 갖고 싶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경험을 통해 배우는 거죠. 실패란 말은 없습니다. 실패 또한 배움의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실패한 경험은 성공한 경험만큼 똑같이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곳보다 나은 그곳은 절대 없어요. 하나를 포기하면 다른 하나를 가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를 포기한 사람은 다른 하나 또한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나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은 모두 나의 거울입니다. 내가 바라보고 내가 배울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도 저 사람 열심히 해. 근데 정작 나는 따라하고 싶지 않은 거죠. 저렇게 하면 인생 망할 텐데. 그런데 나는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거울이 많고 내가 따라할 본보기들이 많지만 결국 나의 삶을 만들어가는 책임자는 바로 나입니다. 그 모든 해답이 나 자신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모든 노하우를 물려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지만 태어나는 순간 모든 규칙을 잊고 태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이 도와주는 것엔 한계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가르칠 때 아이가 성장하는 단계에서 부모가 가진 노하우를 다 부여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잘 따라주지 않는 아이들 보면 굉장히 화가 나서 아이들한테 채근을 한다거나 싸우거나 많이 해요. 근데 이 시는 아이들이 태어나는 순간 부모처럼 겪었던 그 모든 과거를 다 잊고 태어나는데 부모가 해준다고 해서 이 친구가 이건 규칙이니까 받아들여야지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또한 그런 부모들의 도움과 조언을 다 무시하면서 살았습니다. 지금 이제 내 나이가 되었다고 내가 가진 경험과 지식이 있다고 아이들에게 너는 그렇게 살지 마, 너는 그렇게 해야 돼 라고 강요하는 것은 주입되지 않는 겉도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도 잘 못하는 부분이긴 하지만요.
제 주변을 보면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성공이라는 건 뭐냐? 부모 자식 간에 친구처럼 동지처럼 해서 어떤 성과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같은 공감을 이루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한다는 거죠. 눈높이 교육이라는 게 눈을 낮춘다, 몸을 낮춘다라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눈높이라는 건 내가 한번 삶이라는 과정을 겪어봤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이렇게 삶을 1단계, 2단계, 3단계 거쳐 지나갈 때 부모도 1단계에서 같이 시작을 하고 2단계에서 같이 시작을 하고 3단계에서 같이 시작하는 시작의 눈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 아이가 더하기를 배우고 있어요. 그러면 부모들은 나 때 더하기 했는 방식으로 아이한테 가르쳐 준다고요. 근데 이게 이 친구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제 생각에는 아이와 같이 문제집을 펴두고 같이 더하기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죠. 굳이 공부뿐만 아니라 사람 그리고 이 아이가 처한 환경 이 모든 것을 부모와 같은 선상에서 지금은 바뀐 환경과 바뀐 책과 바뀐 문제 학교 시험의 문제 출제 유형에 맞춰서 부모도 같이 공부를 하다 보면 그래도 우리 아이보다는 조금 더 나은 지식을 첨삭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아이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부모 세대의 어떤 지식과 자신만의 경험을 주입하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크다 보면 결국 부모보다 못한 자식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부모보다 나은 자식으로 키우기 위해서 부모가 같은 출발선상에서 아이들과 함께 시작을 하면서 그 아이에게 필요한 첨삭을 해줄 수 있는 것만으로도 부모보다 나은 자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낫고 못하고의 관계가 아니라 사실은 대화입니다. 대화. 같이 시작하고 혼연일체? 같은 마음으로 노력을 하는 것의 중요성은 뭐냐면 대화가 된다는 것이에요. 서로 각자의 장점만 인정해주고 서로 터치하지 마. 이건 대화가 아니라 그냥 관계를 이어나가는 데 필요한 기술이고요. 진정한 대화는 내가 공유하고 싶은 아픔, 공유하고 싶은 슬픔을 진심으로 느끼고 진심으로 같이 한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아이들과 함께 같은 선상에서 똑같이 노력하는 것을 보면 나 때는이라는 관점은 안 됩니다. 지금 아이들이 공부하는 방식대로 지금 아이들이 시험 치는 학교 유형을 부모가 직접 보면서 같이 공부하는 아이들은 대화가 됩니다. 대화가. 그 대화 속에서 해결점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부부관계도 그렇고 사회관계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이 시작을 해주고 똑같이 읽어가다 보면 해결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성공한 아이들에게 가장 부러운 것은 그 성공의 타이틀보다는 같이 한 부모님과 같이 한 동지들과 함께 오롯이 그 행복과 고통 그리고 감격 이런 것들을 진정으로 공유하고 진정으로 같이 할 수 있더라는 거죠. 저는 그들만의 소통, 파트너가 있어서 더더욱더 힘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그들만의 소통, 그것이 가장 부럽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뭔가 마음에 드는 사람 그리고 내가 아껴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서 함께 노력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진정한 소통을 해가면서 찐한 파트너십, 찐한 동지애를 꼭 느끼는 그런 감격의 순간을 경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화이팅!